안녕하세요. 토익의 달인 지성쌤입니다. 자, 제가 드디어 구독자 10,000명을 달성했습니다. 10,000명이래, 10,000명. 정말 10,000명의 구독자라뇨. 네. 처음에 정말 컨텐츠 방향성도 못 잡고 이것저것 해보다가 정말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도 많았었는데요. 꾸준히 하다 보니 되긴 되네요. 여러분, 인생은 역시 존버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도 꼭 존버 하셔가지고 성공하세요. 자, 먼저 구독자 10,000명에 이르기까지 제가 먼저 감사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일 감사한 우리 현 수강생분들, 네, 저를 믿고 항상 믿고 따라와 주시는 우리 신촌 파우더 수강생분들 정말 감사드리고요. 자, 그리고 제가 누군지 직접 만나보지는 못했지만 멀리서나마 저희 영상을 보고 공부하시고, 자,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카톡으로 감사 인사를 보내주시는, 자, 그리고 가끔씩 기프티콘도 보내주시는, 네, 우리 소중한 우리 구독자분들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자, 그리고 또 빼놓을 수 없죠. 짜잔, 이거 뭔지 아십니까? 저희 학원에서 만들어주신 10만 명 기원 네, 실버 버튼입니다. 정말 파고다 감성 죽이죠. 자, 그리고 또 우리 부모님, 뭐라고 해야 되나, 제 토익 강의 영상 무슨 말인지 1도 모르시면서 혹시나 제 막내 아들, 네, 가게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서 항상 틈날 때마다 광고 들어주시는 저희 부모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정말 내리사랑이죠. 자, 정말 고마운 분들이 많은데요. 더 이상 하다가는 정말 수상소감이 될 것 같네요. 네, 겨우 이제 1만 달일 뿐인데 이렇게 고마운 사람들이 많이 생각이 납니다. 나중에 혹시라도 10만 명 달성된다면 그때는 정말 제가 한번 정말 네,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감사의 마음을 담아가지고 크게 한번 이벤트식으로 감사 인사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날이 정말 오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감사 인사 영상만으로 때울 수 없으니까요. 오늘도 여러분들께 정말 큰 도움이 되는 2019년 토익 상반기, 아직 상반기 끝나지 않았습니다. 오늘 네, 토익 상반기 파트5 유형 총 결산 통계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학습 방향을 잡아 나갈지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2019년 1월부터 5월까지 총 10회 시험이 있었죠. 네, 파트 5만을 총 분석을 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해주세요. 자, 지금부터는 PPT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380회차까지 지금 정기토익이 진행이 됐습니다. 5월 26일, 엊그제 시험이었었고요. 지금 촬영하는 날짜가 5월 28일이니까요. 엊그제 5월 2차 시험까지, 자, 그리고 지금 371회죠. 371회 1월 12일 시험부터 5월 26일, 네, 380회 시험까지 올해 시험이 총 10번이 있었습니다. 네, 아직까지 상반기 6월달까지 상반기가 끝나지 않았지만, 자, 그래도 총 10번의 시험만으로도 여러분들이 어떤 식으로 최근에 출제가 되고요, 어떤 식으로 학습 방향성을 잡을지를 충분히 분석할 수 있는 유의미한 자료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먼저 유형별로 분석을 했는데요. 솔직히 유형별로 문제를 구분하는 것은 굉장히 쉽지 않은 작업이고요. 이건 사람마다 소견이 조금 다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선택지 구성이 일관적이지 않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문제로 구분할지, 그런 것들은 이제 강세 재량이거든요. 근데 저만의 구분법으로 분석한 자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품사 구조 문제라고 그러죠. 자리 찾기 문제가 되겠고요. 총 문제의 개수들이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평균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확인하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대명사 문제. 대명사 문제 역시 마찬가지로 쭉 몇 문제씩 나왔는지 정리되어 있고요. 평균까지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동사 어휘, 명사 어휘, 형용사 어휘, 부사 어휘 문제. 자, 각각의 어휘 문제들은 이런 식으로 비슷비슷한 개수로 출제가 됐고요. 그 다음 평균도 역시 마찬가지로 비슷비슷해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접전부 문제라고 그러죠. 네,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건데요. 접속사, 전치사, 접속부사 문제를 일컫는 것들인데 정말 중요한 문제들입니다. 이따가 다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개수 적지 않고요. 평균 6.7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이렇게 숫자로만 보여드리면 여러분 굉장히 싫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더 보기 편하게 정리한 그래프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9년 정기토익 1월부터 5월까지 총 10번 시험인데요. 자, 먼저 품사 구조 문제는 34%. 자, 그리고 접전부, 아까 말씀드린 접전부가 22%예요. 이 두 개를 합쳐가지고 50%가 훌쩍 넘어가네요. 이게 무엇을 의미할지 이따가 결론, 제일 마지막에 결론 낼 거거든요. 네, 그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대명사. 대명사는 8%고요. 나머지 어휘 문제 각각 역시 8%에서 10%까지 정말 일관성 있는 출제 빈도를 보이죠. 네, 토익은 항상 그런 겁니다. 토익이 절대 문제은행식의 출제 아닙니다. 여러분들 혹시 토익이 문제은행식의 출제라고 들으신 분 있다면 잘못 들으시는 거예요. 절대 문제은행식의 출제가 아닙니다. 네, 절대 똑같은 문제가 출제가 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항상 유형별로
정형화된 문제들이 출제가 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하고요. 네, 통계대로 항상 이제 평균을 수렴하거든요. 네, 통계대로 공부를 하신 분들은 정확하게 정답률을 안정적으로 높여나갈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목별로요. 자, 먼저 품성 문제입니다. 평균 10점 2문제가 출제가 됐었고요. 9문제에서 11문제까지 정말 일관성 있는 문제 분포도를 보이죠. 여러분, 품성 문제는요, 뭐 매달 10문제 정도 출제가 되는데 30문제 중에 10문제면 33% 정도죠. 자, 근데 품성 문제들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은 문법 문제라고 하는데요. 문법 문제가 많이 나오니까 문법을 공부해야 되지 않느냐가 아니라 이런 것들은 공부를 열심히 하지 않더라도 누구나 풀 수 있는 굉장히 쉬운 문제들입니다. 난이도로 봤을 때 하에 속하는 문제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위해서 따로 문법을 열심히 공부하실 필요는 없고요. 이 구조 문제라는 것은 동사를 기준으로 하는 문장의 기본적인 구조력만 있으면 누구나 풀 수가 있는 문제들입니다. 물론 매달 한 문제에서 두 문제 정도는 품사 문제 중에서도 조금 까다로운 문제가 나오지만 네, 그런 것들부터 우선적으로 잡으려고 하시면 넘어져요. 항상 기본이 먼저 잡히고 그 다음에 살을 붙여 나가는 식으로 학습이 형성이 되어져야 되는 거지, 기본이 안 된 상태에서 어려운 것들부터 먼저 하려고 하시면 여러분들 100% 중간에 포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제 기본적인 80%의 기본적인 문제들을 먼저 마스터를 하는 그런 생각으로 공부하셔야 돼요. 그렇게만 하신다면 일단 700~800점까지는 쭉쭉 올라갑니다. 여러분들 절대 어려운 것들을 많이 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자, 기본적인 품성 문제가 먼저 기본이 되어줘야 되겠고요. 제가 지금 기본이란 말을 한 10번 쓴 것 같은데요. 그 정도로 토익은 기본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오케이? 자, 그 다음 대명사입니다. 대명사 문제는요, 뭐 인칭 대명사라든지 뭐 부정 대명사라든지 뭐 지시 대명사 등등 여러 가지로 또 세분화가 될 수가 있는데, 자, 그 중에서 인칭 대명사는 제가 한번 기출 분석 자료로 다뤘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대명사들도 제가 순차적으로 다룰 생각입니다. 자, 그리고 동사 어휘 문제들입니다. 동사 어휘 문제는 평균 2.9문제가 출제가 됐고요. 어휘는 내가 모르는 어휘들이 많기 때문에 항상 내가 어렵고 틀리고 이렇게 가는 게 아니라 역시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인 어휘가 80%의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처음 볼 만한 그런 어려운 어휘 같은 것들은 10%에서 20%밖에 안 나와요. 매달 그렇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네, 저는 10년치의 기출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항상 단어는 못해, 단어 약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단어 잘해요? 여러분 단어 잘하세요? 영어 단어 잘하세요? 라고 했을 때 누가 감히 저는 영어 단어를 잘하는 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 사람 정말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뭐 점수대가 천차만별이겠지만 내가 지금 뭐 400점대, 500점대, 600점대라서 단어를 못해가 아니고요. 800점대, 900점대 학생들도 항상 단어는 부족하다고 느낍니다. 그게 단어예요. 네, 그렇지만 정기토익은 매달 80%의 기본적인 단어들이 반복이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부터 일단 우선 섭렵하시는 겁니다. 오케이? 자, 명사 어휘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평균 3문제가 출제가 됐네요. 244, 333, 2333 굉장히 깔끔하게 3문제 평균적으로 출제가 됐었고요. 형용사 어휘 문제도 평균 2.5문제입니다. 333, 221, 333. 네, 마치 주작한 것 같네요. 자, 부사 어휘 문제 평균 2.4문제가 출제됐었습니다. 3, 4, 2, 3, 1, 2, 3 해서 2.4문제 출제가 됐었죠. 자, 그리고 접전부 문제. 제가 매달 늘 강조드리는 건데요. 접전부라는 것은 접속사랑 전치사 그리고 접속 부사를 통틀어서 일컫는 문제들로서 이런 문제들은 매달 6.7문제나 출제가 됩니다. 이게 파트 5만으로 이 정도지 파트 6 합치면 매달 8문제가 넘어간다는 거예요. 엄청난 빈도죠. 그리고 접전부는 여러분들 예상 불가능한 단어는 전혀 없습니다. 매달 내가 예상 가능한 문제들밖에 안 나와요. 왜? 접전부는 이미 정해져 있잖아요. 더 이상 추가되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요. 네, 총 접전부 합쳐서 80개 정도면 충분하거든요. 거기에서 매달 한 8문제에서 10문제가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게 뭘 시사하는지 아시겠어요? 매달 반복되는 접전부만 잘 공부하셔도 남들이 많이 틀리는 6.7문제는 그냥 가져간다는 겁니다. 거의 오픈북 수준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측 불가능한 접전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것들이에요. 선생님, 그럼 접전부 자료를 주시죠 라고 말씀하시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모든 책에 똑같이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어떤 책이든 간에 접속사 부분, 전사 부분 이렇게 뒤져보시면 모든 책에 똑같이 나와 있어요. 똑같다라는 거죠. 네, 그 정도로 불변한다라는 겁니다. 어떻게 더 추가가 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항상 자료가 없으니까 내가 공부를 못해요 라고 핑계대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책이라도 접전문 항상 동일하게 적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반복해서 먼저 공부하시는 겁니다. 네, 반복해서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 정도만 보시면 충분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학생들이 PPT 만들 때 필수 요소라는 보노보노를 저도 한번 이용해 보았습니다. 자, 600점 이하 초보라면 우선 무조건 가장 쉬운 유형이지만 출제 문항수가 가장 많은 품사 문제부터 마스터하자. 제발 마스터하자. 자, 동사 찾기 연습입니다. 자, 이건 제가 컨텐츠로 곧 만들어서 올려드릴 건데요. 동사만 잘 찾고 빈칸의 위치가 어디에 있냐. 네, 거기에 따라서 이제 자리를 찾는 문제가 매달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 그 10문제는 정말 쉽습니다,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쉽기 때문에요. 네, 이런 것들은 개인차가 있겠지만 일주일이면 누구나 충분합니다. 너무 어려운 문제부터 접근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러면 흥미가 떨어져서 포기하게 된다니까요. 그래서 무조건 출제 문항수가 가장 많은 품사 문제부터 마스터하시자. 이런 식으로 자신감부터 먼저 고취시켜 주는 겁니다. 네, 그래야지만 여러분들의 학습 동기가 계속해서 유지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매달 거의 비슷하게 출제가 되는 접전부 한 6.7문제죠. 이 문제들을 반드시 통함기 필수 되겠습니다. 자,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만 보면 충분합니다. 네, 하루에 한 번씩 일주일만 보세요. 하루에 7번 보는 것은 의미가 없어요. 하루에 몇 번을 보든 하루 기준으로 한 번이라고 치시고요. 총 7번을 보시라는 겁니다. 네, 그렇게 하시면 웬만큼은 전부 다 암기가 되고요. 자,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역시 2, 3일에 한 번씩 추가적으로 리터치 해주시면 결국에는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왜? 똑같으니까요. 똑같으니까. 자, 3번. 1번, 2번 이렇게 1번, 2번만 잘 하셔도 매달 무조건 절반은 먹고 들어간다. 자, 그리고 나머지 절반의 어휘 문제 중에서도 50% 정도는 어려운 어휘가 아니라 매달 반복되는 기본적인 어휘 문제들입니다. 즉 기본만 잘 하시더라도 매달 7, 80% 정도는 무조건 맞히는 게 토익 시험의 본질이므로 마지막 결론입니다. 제발 어려운 문제 좀 풀지 말자. 제발 그런 것들 집착하지 말자. 여러분 시중에 굉장히 어려운 그 실전 문제집이 많은데요. 그런 것들 제발 풀지 마십시오. 그런 문제 안 나옵니다. 여러분들 지금 보시는 그 어려운 문제는요. 안 나올 확률이 99%고요. 여러분들 간과하시는 기본적인 문제들은 이번 달에도 80%를 차지할 겁니다. 절대 명심하십시오. 자, 이런 식으로 오늘은 2019년도 상반기 출제 유형을 분석해드렸고요. 어떻게 공부하시면 일단 가장 빠르게 점수를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대한 세세한 컨텐츠들은 이미 만든 것도 있고요. 앞으로 계속 순차적으로 만들어 드릴 테니까요. 구독 눌러주시고 지속적인 관심 가져주시면 여러분들에게 정말 필요한 토익에 대한 모든 자료를 제가 만들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구독자 10,000명 감사드리고요. 앞으로 정말 좋은 컨텐츠로 보답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